(4년) 전에 출고했던 회사차 니로가 어느덧 1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로를 시승해보면서 그동안의 시승 소감을 종합해서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니로 10만 킬로 시승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니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안호준TV 구독하기, 색을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를 쓰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지금 관이빠 오영광군을 데려다가 오늘은 10만 킬로 탄 니로를 리뷰한다는 겁니다. 뭐해,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회사 차로 쓰고 있는 니로가 있습니다. 니로가 10만 킬로를 주파를 했습니다. 9만 킬로대 엔진오일을 한번 갈았는데 엔진오일을 이제 또 갈아주면서 이 니로에 대한 그 시승기를 제가 작성하지 않고 관이빠 오영광 군에게 10만 킬로 탄 니로를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니로의 시승기와 이 친환경차 니로 하이브리드에 어울리는 엔진오일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호준TV의 여러 컨텐츠 중에 믿을만한 제품과 좋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동을 걸어야겠죠? 자, 시동을 걸어주세요. 시동을 걸 때 무조건 전기로만 들어와요? 네, 처음에 무조건. 처음 시동 걸고 엔진 부응 들어온 경우가 없어. 그냥 무조건 전기야. 모아둔 배터리가 없을 때 그때 이동하면서 그때 들어와. 그래서 니로는 처음에 무조건 시동을 걸면은 그 엔진이 켜지지 않고요. 일단은 모터가 들어와요. 아마 들어올 거야, 엔진이. 안 들어오네요. 이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시동을 걸면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 지금 들어오지. 보통 지금쯤 들어오더라고. 저는 니로는 처음 타보는데 니로가 원래 못생긴 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치. 니로의 유일한 단점이 못생김이었어. 근데 니로가 길에서 많이 보여서 아니 저렇게 못생긴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디자인에 적응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못생긴 얼굴이 성형을 좀 했다고 예뻐져 버렸어. 완전 예뻐졌지. 그래서 사실 그 호감이 가서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도 이제 이 포르쉐를 타지만 데일리카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경제성 있는 차가 필요할까 많은 고민을 해요. 지금 포르쉐 출고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좀 넘었죠. 근데 몇 킬로 탔지? 16,000km. 이제 중고차가 완전 폭락하는 거지. 무슨 아직 오케이. 그래서 주행거리를 장담하는 차가 필요해. 그렇지. 발이 되어줄 차. 지금 포르쉐가 발이 되는데 좀 사치 같고, 그래서 전기차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기차는 이제 충전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니로를 꽤 칭찬을 하더라고. 저희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사차 직원들 차로 그러니까 니로 2대, 카니발 하나, 그리고 투싼 하나를 운영을 해요. 다 10만 킬로가 됐어. 거의 4년이 돼가고 10만 킬로를 다 넘었어. 근데 그 중에 컨디션 제일 좋은 차 뭔지 알아? 몰라. 니로야, 니로. 와, 진짜? 카니발은 시동 걸면 차라리 날 죽여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정도로 디젤 엔진이, 와, 진짜 디젤 엔진이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나? R엔진이 유독 시끄러워. 그리고 투싼은 1.6 터보 엔진의 듀얼 클러치인데 차가 앞으로 잘 가질 않아. 하당만 쳐? 그러니까 그 클리핑도 잘 안 되고 미션을 뒤에다 놓으면 이제 차가 쫄쫄쫄쫄쫄 가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돼. 이거 요즘도 클러치 이상해? 계속 이상해. 어떤데? 오는 길에도 그래. 어떤데? 출발할 때 이상해? 정차했다가 브레이크를 떼잖아. 근데 다다다다다. 앞으로 가려고 브레이크를 뗄 때 다다다다다 하면서 나가? 엔진은 멀쩡하지 그래도? 멀쩡하지.
타삭타삭타삭 소리도 나고 동력이 갑자기 연결돼서 막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엔진 컨디션은 좋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투싼 1.6 터보 가솔린은 지금까지 누적 연비가 8km밖에 안 돼. 왜냐면 이제 회사차로 막 타니까. 근데 이 니로는 누적 연비가 17에서 18이 실제로 나와. 연비 중하면 22, 23 나오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정숙성은 조용해. 아 그렇긴 하지. 조용하지. 오늘은 여러분들께 엔진오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엔진오일에서 있어서 점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도? 걸쭉하면 엔진 보호에는 유리하지. 대신 연비가 떨어지지.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엔진오일이 묽으면 소음이나 진동이 좀 더 생기지. 대신 연비는 좋아지지. 그리고 좀 엑셀 페달이나 이런 엔진의 느낌이 좀 더 가벼워지지. 그치. 실내 조금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조금만 들어. 내연기관 차들은 참 재밌는 거야. 엔진오일의 점도만 바꿔도 주행 특성이 바꿔지는 게 느껴지잖아. 전기차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도 이제 지금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상당히 운전이 편안하고, 기름이 이제 풀은 아닌데 680km 가야겠다고 써져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든든하고. 잠깐만. 근데 지금 일단은 연비를, 엔진오일을 갈러 가고 있잖아. 연비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자. 연비를 지금 초기화를 했고 지금 오일을 갈러 가고 있습니다. 정원아, 하이브리드 왜 타는지 알겠지? 아 진짜 이래서 하이브리드 하는구나. 그래서 엔진오일도 여기에 맞는 걸 써줘야 돼. 아 그래? 효율이 잘 나와야 하니까. 그치. 뻑뻑한 연비 떨어지지. 그래서 저 정도 엔진오일을 하이브리드에 추천하는 거야. 근데 기술 없이는 저 정도 엔진오일 쓰면 안 돼. 엔진에도 무리가 가니까. 엔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 제조 기술이 아주 좋은 SK 루브리컨츠에서 제로 엔진오일이 실린더 안에 특별한 막을 형성하거든? 그게 바로 제로테크라는 건데, 그거는 이따 오일 갈고 나서 설명해 줄 거야. 카레 끓인데 테크는 없어? 이건 편집이겠지. 아 좋아. 연비에 좋아. 아 연비에 매료돼. 와우. 28.5. 아 왜 사람들이 이 하이브리드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 서스펜션만 지금 10만 킬로인데 서스펜션만 좀 더 순정품을 한 번 더 교환하던지. 그런데 지금 이 니로는 연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도 좋은 걸 이렇게 세팅을 해주지만 타이어도 인치 다운을 했어. 이거에? 니로 18인치랑 16인치랑 공인연비가 2km 넘게 차이나. 와 장난 아니지. 힘이 넉넉한 차들은 큰 휠을 꼽아도 연비에 큰 차이가 없어. 근데 힘이 넉넉하지 않은 효율을 따지는 차들은 휠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달라져. 이번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에 최적화된 엔진오일을 넣는 거랑 아닌 거랑, 점도를 저점도 엔진오일로 기술력을 갖춘 엔진오일, 제로 같은 엔진오일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신다면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저거 다 따져야 됩니다. 공기압, 휠 인치, 그리고 차 얼마나 트렁크에 쓸데없는 짐 얼마나 싣고 다니는지, 엔진오일을 뭘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잘 주행을 하면은 최적의 연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로를 추천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차를 산다고 하면? 진짜 상당한데 진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니로는 큰맘 먹고 그래서 신형 개조도 했다는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처음에 신형인 줄 알았어. 신형 개조하고 나서 이 니로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니로를 계속 찬양하고 있어. 그러네. 그런데 스티어링 휠 감각 있지? 스티어링 휠 감각이랑 브레이크 감각은 약간 이질감이 있다? 스티어링은 내 브레이크는 느꼈어. 스티어링 휠도 노면이 너무 안 느껴지진 않아. 스티어링 휠에서 안 그래? 너무 스티어링 휠에 대한 감각이 너무 맹해요. 맹. SK 지크 오일을 교체할 수 있는 용인에 이제 디퍼런트 팩토리라는 그 엔진오일 샵으로 지금 거의 도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니로 주행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한다면? 이거는 영업용으로 무조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차도 크기도 딱 좋고. 그리고 성능도 은근히 괜찮아. 왜냐면 저속에서 모터가 밀어주기 때문에 성능도 은근히 괜찮더라고. 지금 오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SK 지크 제로 흰색이죠? 북극곰의 그 귀여운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해요. 북극곰 같나요? 그래서 이 지크 제로는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크 제로 16, 그리고 지크 제로 20, 지크 제로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니로 하이브리드에 넣어줄 오일은 지크 제로 16입니다. 자, 이 16이란 거는 0W16이란 뜻입니다. 점도가. 우리가 오일 점도를 얘기할 때 앞에 숫자
W, 뒤에 숫자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숫자는 냉간시의 점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숫자는 엔진이 이제 충분히 돌아갈 때의 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0W라는 거는 엔진 오일이 굉장히 묽다는 거. 우선 새 오일을 넣기 전에 기존 엔진 오일부터 빼줘야겠죠. 이때가 느낌 제일 좋아. 나는 뭔가 안에 있던 폐 오일들이 쭉쭉쭉 나가면서 차가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콸콸콸 나옵니다. 자, 이제 오일 필터도 빼줘야겠죠. 오일만 갈고 오일 필터를 안 가르면 의미가 없으니까 오일을 빼주면서 지난 10,000km 동안 썼던 오일 필터도 함께 빼줍니다. 와, 자, 새 오일 필터를 준비해 줍니다. 자, 새 오일 필터를 넣어줍니다. 엔진 오일을 다 빼줬고요. 이 SK 지크 제로 16을 넣어줄 건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3.5L 들어갑니다. 그래서 4통을 준비했고요. 얼마나 묽을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거 네. 오일 흐르는 거 딱 봐도 좀 묽어 보이나요? 네, 이거 많이 묽어 보이네요. 보통 하이브리드에다가 이런 저점도 엔진오일 많이 넣나요? 아무래도 점도가 높으면 네. 연비라든지 네. 차가 이제 부하가 좀 걸려서 조금 연비 출력이 좀 안 좋아지죠. 네. 그 점도가 높은 오일들은 껄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시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저기 굴러갑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나서 정량을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앞서 보여드렸듯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걸어도 바로 엔진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구나. 오, 걸렸다. 이렇게 한번 시동이 걸어줘야 오일이 윤활되면서 오일 양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니로는 그 엔진 오일을 전자식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핀으로 확인을 합니다. 중간이요? 그러네. 조금 더 넣어야 되나요? 네, 조금 더. 네네네. 네. 중간이 제일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묽으니까 네. 좀 더 들어가도 엔진이 큰 부담을 못 느낄 것 같긴 해가지고 살짝만 더 보충해 줍니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오일통이 이렇게 하얀 거는 또 처음이지 않나요? 네. 그쵸? 네, 하얀 통 드물죠. 옛날 추억 생각나네. 와, 딱 좋네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오일 양 맞추고 그랬는데, 그죠? 집에 쏘고 나서 집에 올라가기 전에 오일 한번 점검하고 막 그랬는데, 그죠?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에어 필터를 갈아줍니다. 아무래도 뭐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 주행을 더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이제 엔진 오일로 교체를 다 했는데요. 엔진 오일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합성유가 있고 광유가 있죠. 지금 이 SK 지크 제로 엔진 오일은 PAO 기유를 써서 만듭니다. PAO 기유는 가장 높은 등급의 기유 등급 중에 하나고요. 에스테르 오일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좋은 합성유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PAO, 명심하세요. PAO. 자, 지금 이 SK 지크 제로에는 제로테크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테크란 무엇이냐? 피스톤이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계속 마찰이 생기죠. 계속 이렇게 마찰이 되면은 어쨌든 엔진은 마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테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로테크 기술은 이온성 액체로 금속 표면을 코팅을 하는 건데 안티웨어 필름이라는 거를 코팅을 시켜가지고 저 정도라도 보호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제로테크라는 기술은 SK 루브리컨츠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지크 제로 16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용이고요. 지크 제로 20이 또 있습니다. 지크 제로 20은 C5 디젤용 C5 등급이고 지크 제로 30도 있습니다. 지크 제로 30은 C2용입니다. 역시 디젤과 가솔린에 다 쓸 수 있는 등급으로서 점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16 등급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주세요. 작업을 끝내고 차를 빼는데 시동이 걸리질 않네. 자, 일단 그럼 갈 때는 내가 운전해볼까? 엔진을 갈았으니까 한 번 더 리셋을 할게. 그다음 평균 연비 리셋도 했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아직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거 엔진을 교체하고 나서 99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기로운 가면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아니, 연비 좋아진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지. 왜? 어떻게 99면 이거 혁명 기아차 주식 바로 사야지. 아니지, SK 주식을 사야지.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게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아쉬운 게 요즘 나오는 최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엔진의 개입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엔진이 켜질 때 갑자기 왜 켜지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엔진을 갈고 나서 엔진이 부드러워지니까 확실히 엔진의 유입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31점이 나왔다. 장난 아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진짜로? 놀라운 거다. 이거는 진짜 효과 있나봐.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까 나랑 비슷하게 운전한 거잖아. 이거 누가 보면 주작이라 하겠네 진짜.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질 거야. 효율이 더 좋아졌나 보네. 막히는 길에 지금까지는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이 고속도로 주행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정체길에 들어서잖아. 연비 봐라. 이제 점점 더 좋아진다. 지금 연비가 지금 정체길을 달리니까 더 좋아져가지고 33 나옵니다. 33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한 달에 차들이 기름값 얼마 쓰는지 보거든요. 그러면 카니발은 한 달에 40만원대, 투싼 한 달에 40~50만원, 니로 한 달에 17만원. 와,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는 차량 가격이 좀 비싸지 대신에 좀. 그래 봤자 뭐 니로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가 사실? 뭐 괜찮지 사실. 실제 오너들의 소문이 많이 나서 니로가 진짜 많이 팔리는 진짜 많이 팔리는 거지. 이 SK 지크 제로라는 엔진오일도 6,000원대입니다. 원래 저 정도 엔진오일이 기술이 더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오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정도 엔진오일이 더 비싸.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을 한 거는 또 뭐다? 역시 국내 기업이 좋다. 제가 SK 지크 루브리컨츠 제로 컨텐츠를 하기 전에 SNS에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엔진오일과 일반 엔진오일의 차이점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그 어떤 차보다 많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엔진 수명이나 엔진 내구성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용 전용 엔진오일은 엔진이 자주 꺼지고 켜지는 환경에 엔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 목표가 애초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연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오일은 친환경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 개발 목표를 갖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우리 환경에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컨텐츠는 SK 지크 제로 소개와 함께 니로의 10만 킬로미터 돌파 기념 롱텀 시승기도 기록해봤습니다. 실제로 니로를 저희 회사차로 운영하면서 주위 지인들에게 니로 어떻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경제성과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정말 돈을 벌어다 주는 차라고 추천했습니다.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을 분명하게 덮어줍니다. 이번 오일 교환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18인치 휠에서 16인치 휠로 교체하고 나서 확 연비가 좋아졌듯 오일도 하이브리드에 맞는 친환경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혹은 친환경 차를 타시는 분에게 지크 제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색을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카니발과 투싼도 10만 킬로 롱텀 시승 소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